안녕하세요. 손유빈입니다. 미국 고용지표 둔화에 미 증시는 하락했지만 국내 증시는 개별 종목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힘을 내줬습니다. 에코프로와 LNF 등 2차 전지 대표 소재주가 빠르게 반등에 성공을 했고 또 어제 오후부터 수급이 개선된 바이오주, 온기가 더욱 확산된 점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늘 14일부터 미국의 암 연구학회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멘텀의 연속성을 띨지 주목을 해보셔야겠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종목별 순환매 속에서 내일을 열어갈 종목 잠시 후에 함께 확인을 해보시고요. 오늘 장 마무리 주식으로 시장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이성웅 이사의 종목 먼저 만나보시죠. 이성웅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삼천당 제약입니다.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 시장의 점유율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10조 이상의 시장 파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오는 단계에서 현재 주가보다는 가볍게 또 레벨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단적으로 주가가 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를 드립니다. 네, 삼천당 제약이 최근에 우상향 흐름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쉬었다가 오늘 다시 또 빨간불을 켜줬습니다. 추가 레벨업이 가능하다는 점 들어봤고요. 김병수 PB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김병수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 지노맨 컴퍼니입니다.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 업체로 정부 지원 소식이 전해지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마이크로 바이옴 경구역 면역암 환자가 임상 이상 결과가 2분기에 발표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는 마이크로 바이옴 쪽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바이오주 가운데서 고바이오랩과 더불어서 이 마이크로 바이옴주의 상승이 돋보였는데 정부의 대규모 투자 지원 소식이 지금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잠시 후 관련된 이슈 자세하게 좀 진단을 들어보고요. 황재수 지점장의 오늘장 마무리 주식은요? 네, 오늘의 마무리 주식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최근에 이제 2023년 월드 ADC에 열렸는데요. 전임상 결과지만은 대장암과 유방암의 세포주를 대상으로 한 결과 경쟁약물 대비 우수한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이제 포순제약의 애로가 됐었던 헐트 ADC가 벌써 이제 3상에 들어갑니다. 신약으로 향한 발걸음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천천히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세 분 다 바이오 종목으로 정리를 해주셨는데 암학회라는 일정도 있고 또 정책 모멘텀도 있기는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가 확실히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종목들의 이슈와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또 여러분과 내일을 함께 열어갈 종목들도 지금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슈를 통해 성장주와 두두두를 찾아보는 종목인 이슈. 정부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들썩이는 마이크로 바이옴 관련주, 그리고 역시나 정부의 속도감 있는 지원 행보에 주목을 받는 우주항공 관련주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마이크로 바이옴부터 먼저 볼까요? 4월 들어서 바이오주로 확실히 좀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정부가 마이크로 바이옴 산업에 8년간 4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면서 관련주가 오늘 뜨겁게 좀 주목을 받았습니다. 글로벌 마이크로바이옴 시장은 연평균 30%대의 성장률로 매년 급성장을 이루고 있는데 과거 첫랩이었던 CJ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까지 관련주가 일제히 급등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어서 우주항공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한국형 나사를 목표로 연내 개청을 추진 중인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어제 국무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올해 국내 대기업들도 투자 확대를 공격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는 2050년에 우주항공 분야에서 글로벌 7위로 도약하겠다라고 밝혔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2032년까지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을 발사하겠다라는 목표를 과거에 좀 제시를 했었습니다. 자, 마이크로바이옴부터 좀
좀 한번 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이 조금 생소한 분들도 계실 것 같지만 사실 뭐 한 3, 4년 전쯤에 신규 상장을 하면서 시장을 한번 좀 뜨겁게 달궜던 또 그런 테마입니다. 이제 차세대 먹거리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데 뭐 그야말로 만병통치약이다라고까지 불리면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연평 규모 30%면 굉장한 급성장인데 이 산업의 확장성 어느 정도까지 좀 전망을 하시는지 황대수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많이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장내 미생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생물과 생태계의 합성어인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뭐 건강한 사람에 있는 대변을 가지고 이제 병을 고친다라고 이제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뭐 장내에는 수족에 굉장히 많은 미생물 중에 유해한 것도 있고 몸에 안 좋은 것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사람에게 이로운 뭐 세균을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부분이 이게 건강에서 기능식품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병을 고치는 신약으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뭐 간질환과 뇌질환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효능이 있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이게 굉장히 신세계다라고 생각을 하고 새로운 약물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관심을 가졌던 건 사실 FDA 승인을 통해서 약으로 나와서 사실상 상업적으로 성공한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제 관심이 굉장히 높을 텐데요. 작년에 이제 FDA에서 첫 승인이 났습니다. 비록 경구용은 아니지만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가지고 이제 약을 이제 넣었을 때 이식했을 때에 나오는 거지만 이제 장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뭐 약효가 굉장히 좋았었던 부분인데요. CDI라고 부르는 약의 뭐 병에 있어서 효능이 되게 좋았다라고 나타났습니다. 뭐 오는 이제 4월 26일이 FDA 승인권이 있는데 이게 같은 병종이긴 하지만 경구용으로 승인권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뭐 아까 뇌질환도 말했고 뭐 대장성 질환도 했지만 이제 암까지 정복하는 병용으로 쓰이고 있기 때문에 연구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관심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26일 일정 같은 경우는 미국의 유전자 가위로 유명한 세레스 테라퓨틱스의 좀 사례를 좀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렇게 이미 질병 치료제 개발에 나서고 있고 또 미국 FDA에서 관련 치료제가 지난해 처음으로 허가가 되기도 했습니다. 뭐 스위스 페링 제약의 리바이오타라고 하는데 이 글로벌 시장 규모와 또 국내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병수 PB께 여쭤볼까요? 네, 마이크로바이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인체에서 1kg에서 한 3kg 정도 차지하는 균의 집합체다. 여기서 뭐 세균부터 바이러스, 곰팡이 이런 미생물까지도 다양한 포함되어 있어서 면역 반응부터 신진대사까지도 관여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 급등한 이유는 한국 바이오 협회에서 이야기가 나온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세미나가 개최가 되었고 여기서 이제 5개 회사 정도가 좀 마이크로바이옴의 약간 선두주자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CJ 바이오사이언스 그리고 지노맨 컴퍼니, 고바이오랩 정도가 상장이 되어 있어서 이 세 종목이 오늘 좀 주가가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이크로바이옴, 뭐 글로벌 시장에서 마이크로바이옴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도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2023년에 2.7억 달러 정도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이 2029년에는 대략 한 13억 달러까지도 성장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거의 연평균 30% 이상을 성장할 거다라고 알려져 있는 새로운 시장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통 유전체 연구의 고도화에 따라서 마이크로바이옴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산업 확장 가능성이 충분히 증대된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는 지금까지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의학적, 외적에서 좀 사용되어 있던 마이크로바이옴이 실제로 의약품 또는 약물로 사용이 될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첫 단추가 좀 열리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해당 종목들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임상들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만약 해당 종목들이 라이센스 아웃까지 나올 수 있다면은 한국 시장에서 상장된 이제 마이크로바이옴 업체들도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정부 정책이 이제 이런 뭐 업종들을 좀 끌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처럼 그리고 이 투자는 2015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데 투자 연구비가 꾸준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총 1조 원 규모의 지원 계획이 나왔었는데 당시에는 예비 타당성 문턱을 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 의지가 연속성 있게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자, 그러면 앞으로도 정부가 이 연속성 있게 끌어줄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정부의 행보와 향후 저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대해서 지점장께 한번 여쭤볼까요?
예, 우선은 뭐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정부의 정책이 요즘에는 되게 좀 강력하게 네. 중요해지고 강력하게 나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말씀드린 대로 이게 상업적으로 성공할 결과적으로는 뭐 해외 수출이라든지 신약의 글로벌로 이제 성공을 해서 이것이 이제 사회 경제적으로 이제 뭐 영향이 되게 좋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결과적으로 최근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뭐 건강기능식품뿐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암을 정복하는데 이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쓰인다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면역관문 억제제라고 하는 부분도 결과적으로는 뭐 화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 부작용이 없을 수 없습니다. 모든 신약이라든지 암에 대해서는. 근데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부작용이 없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몸에 있는 생체, 뭐 미생물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쓰이는 약물, 제일 유명한 키투르다라든지 옵디보와 병행해서 쓰였을 경우에 효과가 더 나았다는 전임상이라든지 일상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때문에 항암 병용요법으로도 뭐 연구가 개발되고 있고요. 앞으로 쓰일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4월 26일 세레스가 뭐 개발한 재발성 CDI 치료제 같은 경우가 성공 여부가 주가로 봤을 때는 가장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실질적으로 100% 성공한다, 뭐 승인을 받는다라고 절대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그 전까지는 기대감을 가지고 가고 됐느냐 안 됐느냐에 따라서도 사실 되게 중요한 게 앞으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주들한테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게 성공했을 경우에 대한 그에 따른 뭐 시장의 관심도라든지 상업성에 대한 부분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여타 마이크로바이옴 업체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투자가 좀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실패했을 경우에는 좀 당분간은 좀 투자 심리가 악화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세레스 테라피틱스의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좀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글로벌 대장으로는 26일에 지금 이제 모멘텀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내 마이크로바이옴에 선도하는 기업이자고 하면은 예전에 이제 과거 3대장이 현재 CJ 바이오사이언스, 과거에는 천랩으로 좀 익숙하실 거고 지노맨 컴퍼니 그리고 고바이오랩까지 그리고 더불어서 이뮤노바이옴과 HM파마 이렇게 이제 5곳을 저희가 좀 꼽습니다. 뭐 이뮤노바이옴과 HM파마 같은 경우는 비상장이기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하고는 CJ 바이오사이언스가 이제 상한가를 치고 나머지도 급등을 하면서 거래를 마쳤는데 이 세 기업의 강점과 또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들이 가지는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데요, 피비님.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바이옴 시장 자체가 그렇게 아직까지는 큰 시장은 아닐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굉장히 커질 어떻게 보면 신시장이라고 요약을 드려보고 싶고 마이크로바이옴 같은 경우에는 지난 10년간 전 세계에서 대략 한 1,700억 건의 특허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중에서 한국이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는 국가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이 세 가지 종목들이 지금 앞으로 어떤 행보를 앞두고 있는지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경구용 면역항암제 임상이 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 빠르면 2분기에 중간 결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좀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라스 테라피틱스도 미국에 있는 상장된 업체인데 4월 26일에 미국 FDA에서 경구용 치료제 허가 여부가 나올 거기 때문에 만약에 이때 다시 한번 미국 FDA에서 경구용 치료제가 허가가 된다면은 마이크로바이옴이 다시 한번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는 건선 그리고 장질환, 천식 중에 신약 후보로 글로벌 임상을 이제 2상을 진행 중입니다.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임상 2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3상까지는 좀 많이 남았지만 그래도 2상이 통과한다라는 만약에 통과할 수 있다면은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테마성으로 좀 주가가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첫랩이었던 CJ 바이오사이언스 또 마찬가지로 4D 파마라는 회사에 이제 신약 후보 물질 9종을 기술 이전을 받았습니다. 흔히 라이센스 아웃으로 저희가 알고 있지만 이번 CJ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라이센스를 이전 받아서 이걸 가지고 다시 신약 물질을 만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로 바이옴 가지고 또 신약 물질 또는 어떻게 보면 약물을 만들 수 있는 업체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회사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이제 마이크로바이옴이 좀 뜨거웠던 그 시기가 좀 있었잖아요. 그때는 조금 이제 많이 오르긴 했었지만 그리고 연속성이 그렇게 길진 않았었는데 지금은 조금 랠리를 이어갈 수 있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그리고 최선호주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지점장께 먼저 들어볼까요? 예, 근데 피비님께서 말씀하셨던 뭐 지노맨 컴퍼니라든지 고바이오랩 뭐 사실상 상장한 기업이 이제 많진 않다 보니까 뭐 이쪽 부분으로 사실 매수가 집중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관심도는 끌었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 몇 년, 한 2, 3년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뭐 지상파에 이제 그 마이크로바이옴 회사의 이제 대표님께서 나와서 네. 마이크로바이옴에 대한 중요성과 아니면은 기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던 방송도 좀 들을 수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세포 단위를 DNA, 뭐 RNA 이 미세한 수준까지 보는 기술력이 이게 나타나면서 결과적으로 마이크로바이옴까지도 이제 보고 그게 얼마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이냐도 이제 발견을 한 건데요. 결과적으로 종목으로 보면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는 위암 관련된 부분과 이제 병용 임상 이상을 이제 뭐 진행하는 게 올해 이제 결과가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연말에는 단도암 대상으로 키투르다 병용도 이제 중간 결과가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히 뭐 주가에는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이거에 이거의 성공 여부에 따라서 주가는 좀 많이 변동성이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고바이오랩 같은 경우도 이제 염증성 질환이죠. 뭐 염증성 질환이라든지 이제 천식 치료제에 대한 바이오 마커에 대한 기능을 이제 올해 발표를 할 것 같은데요. 뭐 전임상에서는 바이오마커 개선이 뭐 이제 그 기존에 있었던 스테로이드보다도 좀 효능이 좋았다. 결과적으로 아직 시초고 전임상이고 아직 앞으로 갈 길이 멀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효능을 발견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약간 고무적으로 이제 보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단기 상승했던 부분 때문에 여기서 쭉 올라간다. 뭐 개인적인 내피셜이긴 하지만은 뭐 단기간에 더 올라간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 조정 기간은 분명히 곧 올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뭐 4월 26일에 있을 FDA 승인권이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때문에 뭐 그때 뭐 보시면서 이제 뭐 단기적으로 대응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이제 고바이오랩을 약간 토픽으로 좀 꼽아 주신 거죠. 네, 이어서 이제 김명수 PB께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변동성이 26일에 있을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어떤 시각으로 투자 접근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가장 주목되는 종목까지 들어볼까요? 네, 제약 바이오주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건수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 1분기에 벌써 8건이 넘어가게 됐습니다. 지난해 동기 대비해서 2건 정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고 계약 규모는 2조 원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비공개된 3건을 포함했을 경우에는 기술 수출 계약이 굉장히 커질 거다라고 이런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바이오 쪽 훈풍이 이제 다시 한번 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이 있습니다. 22년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 건수가 16건에 불과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21년에는 34건이었습니다. 결국에는 코로나 그 전후로 지나가게 되면서 21년의 수준을 회복할 수 있을까가 제약 바이오 쪽 훈풍이다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쪽이 이제 신시장으로 좀 많이 받게 되면서 지노맨 컴퍼니를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국내에서 지금 이상을 진행하고 있고 자폐 치료제도 일상을 들어간 약물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약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상 이상 뭐 통과가 나온다 또는 뭐 성공적이다 또는 긍정적이다라는 기사가 나올 때마다 충분히 테마성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마이크로바이옴 위탁 생산 CMO 업체인 리스트랩이라는 회사, 미국에 있는 리스트랩이라는 회사의 지분의 60%를 매수하게 됐습니다. 이걸 인수하게 되면서 미국의 그 CMO 공장까지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기술 개발만 하는 바이오 업체를 떠나서 CMO까지도 가능한 업체 중에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지노맨 컴퍼니를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 저도 공부를 할 때 그 우리가 정복하지 못한 암에 대한 분야와 또 정신 건강까지 치료를 할 수 있다고 해서 굉장히 좀 놀라운 기술로 좀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이제 말씀을 좀 해주셨고 우주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역시 정부 정책인데 윤 대통령이 이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꼼꼼하게 챙기겠다라는 의지까지 지금 드러낸 상태입니다. 정부의 행보가 주는 의미를 좀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우주 산업의 발전 속도 국내는 어느 정도나 지금 따라가고 있을까요, PB님? 정부가 이제 우주 산업에 대한 행보를 좀 볼폭을 넓히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고 특히 대통령이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을 직접 맡아서 챙기겠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우주항공산업특별법 정부 입법으로 추진하게 되면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까지 겸임하게 되고 특히 이게 국회로 아마 넘어가게 되면 입법은 될 거지만 좀 진통이 예상이 되긴 합니다. 하지만 정부 입법으로 입법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올해는 약간 항공 우주 쪽에 조금 관심사 많은 이벤트가 조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스페이스 X의 자회사인 스타링크가 이제 올해 상장을 예정하고 있고 네. 우주 여행을 이제 추진하고 있고 우주 항공 등 관련 이벤트가 충분히 다수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다시 우주 쪽 많이 또는 달 탐사라든지 화성 탐사라든지 우주 쪽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우주선을 만드는 회사를 매수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공우주 산업 내에서 안테나라든지 위성통신 쪽 많은 관심 이런 업종들을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런 안테나나 위성통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우주항공 또 항공 이쪽 뿐만 아니라 5G를 넘어서 6G로 넘어갈 수 있는 또는 메타버스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또는 AI 반도체까지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쪽에서도 충분히 시너지 효과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안테나 쪽도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성장도 가파르지만 확산도 굉장히 좀 빠르게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뭐 여행도 있지만 또 방위 산업까지도 또 보다 보니까 많은 부분을 좀 커버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요국들이 우주항공에 좀 투자를 확대하는 배경은 좀 어디에 있을지 궁금한데 지점장께 한번 들어볼까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경쟁에서 이겨서 이제 상업성으로 되게 성공했던 분야에 있어서 이제 선점을 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아주 먼 미래이긴 하지만 뭐 화성에 산다든지 광물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장으로 보면은 우선 뭐 우주 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새롭게 재편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개발 단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던 부분이 뭐 촉발로 되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스페이스X가 2016년이죠. 로켓 회수에 재사용에 성공하면서 발사체 시장 가격 파괴 현상이 났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발사 비용이 1kg당 1.3만 달러에서 2,700달러, 그러니까 거의 뭐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많은 민간 기업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제 촉발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주 산업 규모로 보면은 2020년에는 뭐 3,710억 달러에서 결과적으로 이제 420조 정도 하나로 되는데요. 40년에는 1.1조 달러, 그러니까 1,300조, 굉장히 많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스타링크라든지 원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게도 위성통신 서비스니까 지금 벌써 실행을 하고 있고 상업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제 각 나라들이 뭐 통신이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위성이라든지 뭐 영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서가기 위해서 앞다투어서 민간으로 확대시키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우주 산업에서 뭐 AI와 뭐 반도체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시장들이 좀 창출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떤 기술력 보유한 업체들 좀 주목해서 봐야 될지 궁금한데요, 지점장님. 예, 우선은 위성부터 활용이 시작됐습니다. 국방으로 당연히 시작됐겠지만 결과적으로 전 세계 2억 1,000명에 달하는 위성 TV 가입자가 있었는데요. 최근 중심으로서 이 가입자가는 감소세로 되어 있지만은 이 위성 TV뿐 아니라 이제는 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뭐 보험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영상을 찍어서 이제 보험 수가라든지 보험을 이제 주는 데 있어서의 활용을 하기도 하고요. 뭐 날씨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많은 뭐 기업들이 날씨 예측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서 과거에 이제 많이 틀렸던 부분이 점점 정확해지면서 이 필요성도 느끼게 되고요. 뭐 또 통신도 아까 원앱이라든지 뭐 스타링크에서 하는 통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시장 현재로 이제 저궤도 위성의 뭐 대부분은 통신용으로 이제 쓰이고 있고 앞으로 통신 가입자들을 늘리면서 이제 음영 지역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처럼 통신망이 잘 깔려 있는 데는 괜찮지만 뭐 사막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이제 활용할 수 있고 굉장히 넓어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PB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 영역이 점점 확대됩니다. 결국 사물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AI용 뭐 메타버스라든지 모든 데 이제 뭐 6G 통해서 이제 뭐 적용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빠르게 선점하는 쪽이 뭐 점유율도 올라가고 뭐 가격 경쟁력도 갖추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뭐 유무선 뭐 이게 인터넷을 아직도 사용하지 못하는 인구가 이제 전 세계 40%나 되는 부분도 사실상 이것도 이제 뭐 앞으로 해결해야 될 과정인 것 같은데요. 뭐 비용도 굉장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4G라든지 5G라든지 이런 걸 깔 때마다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는데 이러한 부분을 굉장히 많이 축소시킬 수 있고요. 이러한 게 주도적으로 이러한 위성 통신이 가진 않을 수 있겠지만 보조용으로는 충분히 뭐 우리나라 같이 잘 된 데는 쓰일 수 있고 뭐 저개발 국가에서는 뭐 주도적으로 쓰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보면 이제 10년 이내 스페이스X와 비슷한 가격으로 상용 로켓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중소형 기업들까지 낙수 효과를 조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주가가 보니까 10거래일째 외국인이 사면서 신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좀 좋을까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우주항공도 있었지만 한화 내 방산 계열사가 다 통합이 되고 있습니다. 요거 네. 마무리 단계여서 요거에 대한 뭐 실적 또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 어린 시선도 있었고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스페이스X 이 관련된 이야기는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였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로켓 발사 비용을 2032년까지 절반 이하로 낮출 것이다라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대표의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로켓 외에도 인공위성이라든지 달 탐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몇 번 지금 방금 지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원앱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9% 인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걸 관련해서 아마 적에도 인공위성 쪽에도 관심이 표현하지 않을까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낙수 효과를 충분히 기대할 수 있으려면 일단 그 큰 걸 만들지 않고 이 부품을 만드는 회사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인텔리안테크를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적에도 위성통신을 하는 업체인데 요거에서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특히 해상용 VST 안테나에서 글로벌 점유율 1위입니다. 거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해상용 안테나 시장에서도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에는 원앱 쪽으로 안테나 생산을 시작이 됐습니다. 올해 이제 중궤도 SES라는 회사 쪽에서는 중궤도 쪽 안테나를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모든 안테나 사업으로 진출하게 되었다라고 요약을 드려볼 수가 있어서 우주 항공 쪽 많이 발전하게 되고 그리고 통신 쪽 안테나 쪽에 만약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인텔리안테크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은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주가 전망도 한 줄로 짧게 좀 들어볼까요? 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9만 원 이상에서 많이 나왔다가 지금 10만 원을 넘어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방산 쪽도 많이 충분히 관심이 있었는데 10만 원 넘어가게 되면서 지금 오늘 4% 이상 오르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부터 예측의 범위라기보다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 정책적으로 충분히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방산도 하면서 우주항공 쪽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외국인 매수세 충분히 살펴보시면서 투자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PB님의 네오조에는도 굉장히 좀 잘 갔습니다. 자, 그러면 황재수 지점장께도 조금 짧게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최선호주 어떤 종목 볼까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나 이제 그 한국항공우주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결과적으로 뭐 우주항공뿐 아니라 이제 방산 쪽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우주 강국이 방산 강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사실 기술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나라에서 육성 정책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이 두 업체는 뭐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과적으로 우주항공청 뭐 이제 정부에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 정책에 있어서 이렇게 밀어주는 부분이라든지 뭐 논란의 여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앞으로도 긍정적인 뷰를 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부의 정책으로 끌어가는 마이크로바이옴과 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해서 진단을 들어봤습니다. 탄탄한 성장 스토리 보유한 종목들 미리 좀 선점을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은 지금 내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장 마감 후 4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는 시간의 투자리그, 시간의 거래 동향 만나보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박수진입니다. 정규장 마감 후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10분 단위로 시간의 단일가 거래가 이뤄지는데요.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를 통해 시간의 주요 종목 등락률 실시간으로 생생하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 시각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상승률 상위부터 그럼 함께 보겠습니다. ANP가 9.3%로 코스피에서 가장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PCB 판매 업체로 8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도 2% 강세로 마감을 했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 이어가면서 9%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SK우선주가 오늘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현재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는 9%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오리엔트바이오,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면서 오늘도 1%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 7.4%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보겠습니다. 네온테크가 9.8% 오르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드론 관련주로 외국인이 3거래 연속 집중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면서 9.8% 강하게 출발하고 있고요. 그 뒤를 이어서 배셀도 9.8%로 상한가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파이버 프로도 함께 보겠습니다. 센서 계측기기를 생산하는 업체로 외국인이 오늘 12만 주 넘게 사면서 2% 강세로 마친 종목인데 현재 7.6% 상승한 3,6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의 단일가 코스피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주연테크가 1.5% 밀리면서 코스피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나 PC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정규장에서도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에서도 1.5% 밀리고 있고요. TCC 스틸 오늘 19%대 급등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입니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1.4% 밀리면서 27,400원에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일 알미늄 공매도 거래량이 최근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도 6%대 하락을 보였는데 현재 1% 밀리면서 3,400원 선에 지나가고 있네요. 마지막으로 코스닥 하락률 상위 보겠습니다. 한 주 라이트 메탈 볼까요? 신규 상장주로 2.4% 하락하고 있네요. 3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고 오늘 5%대 강세로 고점에서 마감을 했는데요. 현재 2.4% 밀리면서 코스닥에서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JMT가 1.9%, 메이슨 캐피탈이 1.6% 하락하고 있네요. 이렇게 이 시각 시간의 단위가 살펴봤는데요. 시간의 단위가 매매는 오후 6시까지 10분 단위로 매매가 체결되니까 모멘텀과 거래량 등 꼼꼼히 살펴보시고 성투 전략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단위가 거래 동향은 잠시 후 시간의 단위가 특징주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시간의 단일가 움직임 확인하고 왔습니다. 저희는 많은 종목들 가운데 또 투자의 기회를 엿볼 수 있는 내일을 여는 유망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세 분의 내여주 화면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자, 이성웅 이사는 바이오니아 가지고 오셨고요. 김병수 PB, 현대글로비스, 황재수 지점장, 플래티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바이오니아부터 좀 볼까요? 이 바이오주의 투자 심리가 급격하게 좀 개선이 되는 분위기인데 뭐 이름부터 이제 바이오라고 네. 알려주는 종목. 네. 근데 이제 탈모 관련 제품으로 올해 기대감이 좀 큰 종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나 이익이 좀 늘어날까요? 우선은 뭐 탈모와 관련된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고 약은 존재를 하지만 이게 뭐 특정 부작용이 있다 보니까 좀 판매는 이루어지고 있으나 그 선호하는 층이 좀 꺼리는 면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좀 이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즉 부작용을 극복할 수 있는 치료제를 계속 뭐 요구를 해왔고, 그런 와중에 이제 크림 부분이죠. 이거를 실제 뭐 탈모를 발생한 부분에 바른다고 하면은 개선 효과가 있는 그 부분이 데이터로 입증이 되었고, 단순히 우리가 제품을 하나를 놓고 봤을 때 데이터가 좋다고 해서 주가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이 부분이 실제 판매로 이어질 때 주가 같은 경우가 좋아지는데, 이제 4월부터 아마존의 판매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판매에 대한 그 데이터, 숫자, 매출을 확인하면서 주가는 한 단계 레벨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총액이 1조 2천억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매 부분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을 해봤을 때 1조 5천억, 2조까지는 시각을 열어두고 지금부터는 좀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여서 바이오니아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존 판매가 이제 4월부터 시작이 되고 실적이 이제 앞으로 잡히게 된다. 네. 58,000원을 찍었다가 이제 하향 포물선을 좀 그리고 다시 한번 좀 올라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면은 뭐 시총이 지금 1조 2천억에서 뭐 많게는 2조까지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어디까지 가격 전략을 좀 보고 계세요? 우선 차트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의 주가 흐름은 우리가 한 2023년 2월에 이렇게 그 탈모 그 부분에 약 가능성으로 이렇게 상승을 했었어요. 상승을 했다가 기간이 좀 남은 거죠. 실제 판매가 되는 부분에 기간이 남았다 보니 가격은 한 4만 원대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5만 원대 정도입니다. 시가총액은 1조 2천억 원 정도. 근데 1차적으로 이제 판매 부분이 4월에 확인이 된다면 한 7만 원 정도의 목표가는 도달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상 같은 경우도 충분히 실제 매출을 확인하면서 상승을 할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손절가는 44,000원을 제시해 놨습니다. 이 가격은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한 44,000원, 4만 원 이 정도 가격을 깬다고 했을 때는 조금 기업의 변수가 있을 때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가격이기에 손절가를 44,000원으로 제시를 해 놓았고요. 다만 손절가에 도달을 했는데 기업 내용에 큰 변화가 없다면 되려 추가 매수의 대응으로 좀
좀 살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투자할 분들 같은 경우는 손절이 아니라 그 당시에 조금 더 물량을 늘리는 쪽으로 좀 대응을 해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자, 김병수 PB의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현대 글로비스 가지고 오셨는데 뭐 최근에 환율이라던가 뭐 운임 하락 등에 대한 우려가 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공급망이 좀 정상화되면서 이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좀 확산 중입니다. 올해 얼마나 좀 성장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 그룹에서 물류 쪽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은 이제 크게 종합 물류와 유통 판매와 그리고 해운업으로 나눠져 있는데 물류에서 대략 한 34% 그리고 유통에서 48% 그리고 해운에서 16% 등이 매출이 나오게 되는데 유통업을 조금 중시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KD라 그래가지고 반주유 제품 부품을 공급하거나 중고차 이번에도 뉴스가 많이 나왔었는데 중고차 경매 및 수출이 요 유통 쪽에 들어가고 원자재 수출입 사업이 유통 판매업에 들어가기 때문에 요 매출이 얼마만큼 잘 버텨주느냐에 따라서 현대글로비스가 올해 잘 많이 성장할 수 있느냐가 갈려진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이번에 KB증권 레포트가 함께 나오게 됐는데 반조리 제품의 업황이 호전될 것이다라는 기사가 나오게 됐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전망치를 상향 조정한다라는 레포트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1분기가 되지 않을까 또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1분기 영업이익이 한 4천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예상치를 한 9%가량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서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선방 이상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 어린 시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올해는 이제 드디어 어떻게 보면 자동차 쪽 그 차량용 반도체 쪽 문제가 아니라 공급망이 회복될 수 있다라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완성차 생산에 대해서 수출분이 2020년 코로나 이전이죠. 2020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어서 2020년 수준을 회복할 수 있다면 글로비스가 그 당시에 매출 이상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특히 중고차 쪽 많은 관심을 보이고 네. 있는데 이번에 주주총회에서 현대차 그룹, 현대차와 기아죠. 현대차와 기아가 정관을 변경했습니다. 중고차 시장의 진출을 이제 준비를 완료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 영위하는 사업에 이제 중고차 매매업이 등록이 되었다라고 나오게 돼서 현대차는 1월에 경기도 용인시에 자동차 매매업을 등록했고 기아 역시 같은 달에 전북 정읍에서 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현대차와 기아의 인증 중고차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걸 글로비스가 담당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되면서 글로비스에 좀 관심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특히 지난해 이제 국내에서 현대차와 기아가 대략 한 100만 대 가량의 차량을 판매했습니다. 100만 대를 판매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신차 구매자 중 절반만 예를 들어서 절반만 트레이드인 방식 그러니까 이 차를 반납하면서 신차를 사간다면은 대략 50만 대 이상의 중고차를 확보할 수 있다라는 대략의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중고차 점유율 제한이 지금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략 2.9%, 2.1% 가량이어서 한 20만 대 가량밖에 회복을 못하고 요 대략 계산해도 30만 대 이상의 중고차가 나올 수 있어서 이걸 또 수출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와서 글로비스가 이거에 대한 이중수혜도 다시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와서 아마 글로비스도 중고차 쪽 그리고 운송 쪽 그리고 해운업 쪽에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물류 쪽도 이제 정상화 기대감이 있긴 하지만 중고차 쪽에서도 또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짚어주셨는데 전일에 저희가 또 내어주로 K카를 또 다뤘었거든요. 공교롭게 오늘 또다시 또 중고차 관련해서 현대글로비스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지금 외국인이 10거래일째 매수를 하고 있어요. 뭐 오늘은 빨간불을 간신히 좀 지켜낸 것 같긴 한데 앞으로 어디까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3월 한 20일경부터 외국인 매수가 꾸준히 이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이 한 1월 말경에 주가 하락이 좀 크게 나온 이후에 다시 한번 좀 바닥을 다지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대략 한 16만 원 이하에서 매수할 수 있으면 좀 좋은 자리이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위쪽으로 만약에 말씀을 드린다면 한 목표가는 한 18만 원 선 정도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너프하게 말씀을 드려서 아래쪽으로는 대략 한 15만 5천 원 선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좀 지나갈 때 만약에 요 아래로 내려간다면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할까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려보지만 PL 5배 이하 정도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아직 많이 낮은 상태는 뭐 확실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자 이어서 황재수 지점장님의 내여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래티어를 가지고 오셨는데 다소 시장에서는 조금 생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업체고 뭐 실적이 좋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모멘텀에 저희가 좀 주목을 해볼까요?
예, 보통 이제 최근 들어서 AI주들이 되게 급등을 했던 모습을 보였는데요. 실제적으로 AI가 어디서부터 침투할까라고 했을 때는 사실 많은 것들 중에서도 이제 쇼핑이라든지 사실 광고라든지 이런 뭐 쇼핑몰도 사실 빠르게 침투될 거라고 이제 예상을 했었는데 뭐 이 회사하고 좀 관련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AI를 적용해서 쇼핑에 이제 적용을 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던 대로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전문 업체입니다. 근데 매출에 있어서는 플랫폼 개발이 67%, 거의 운영하고 플랫폼 운영하는데 24% 정도의 매출이 발생했었고요. 뭐 마케팅과 테크의 합성어인 마테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좀 전문적인 분야는 쇼핑몰이라든지 아니면은 쇼핑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뭐 웹을 개발해주고 그거에 따라서 운영까지 해주는 부분인데요. 이커머스 솔루션이라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대기업과 금융 유통사들도 많은 회사들이 이제 설계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뭐 최근 들어서는 많은 쇼핑몰 보면은 특이하게 이제 맨투맨으로 이제 다가갑니다. 예전에는 그냥 홈쇼핑에 있는 거를 모두가 똑같이 본다거나 뭐 예를 들어 쿠팡이라고 하는 데를 이제 들어갔을 때는 모두가 같았지만 지금은 많이 이제 AI가 적용되면서 전문화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나만의 이제 화면으로 넘어가고요. 제가 그 사이트를 들어가서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모자를 검색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모자 할인하는 게 이제 뜬다거나 네. 아니면 날씨에 따라서 개인의 성향 이런 부분도 이제 다 수집이 돼서 그거에 맞춰서 뜨기도 하고요. 할인율이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오래 머물고 결국 구매할 수 있는 거를 이제 가장 최적화되는 부분을 AI로 이제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누구에게는 같은 상품도 이제 달라질 수 있는 부분도 오래 있고요. 머물수록 쿠폰이 더 잘 오는 건가요? 이게 하다 보면 올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거 보면은 모두에게 가는 게 아니라 나한테만 올 수 있는 부분이 이제 AI를 통해서 최적의 개인의 맞춤, 성향 이런 것까지 이제 분석이 되기 때문에요. 실질적으로 매출이 급증을 하기도 시작을 했습니다. 뭐 D2C라고 하죠. 회사에서 이제 유통을 빼고 직접 뭐 판매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나이키를 본다 그래도 뭐 직접 뭐 매장에 가서도 사지만 실질적으로 홈페이지 들어가서 쇼핑몰 통해서 뭐 회사에서 뭐 운영하는 쇼핑몰 통해서 가는 부분도 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도 현대차라든지 뭐 삼성, FNF,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이런 쪽으로 적용하고 있고요. AI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AI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업 이어서 뭐 한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쇼핑 쪽으로 이제 AI를 접목을 해서 좀 실적을 잘 내고 있는 회사다라고 좀 말씀 주셨는데 사실 주가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시장에서 그렇게 큰 반응이 없어요. 그러면 가격을 좀 어떻게 전략을 짜면서 접근을 해볼까요? 네, 실질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좀 소외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이익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그리고 매출은 사상 최대이익을 계속 달성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상장했을 때는 뭐 4만 원대까지도 갔었지만 지금 장기 하락으로 인해서 오늘 14,520원대에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수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전고점이 2만 원을 말씀을 드리고 뭐 손절가는 12,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적도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고 최근 들어서도 많은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의들이 기업들의 문의가 실적으로 나가올 수 있기 때문에요. 실적은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황재수 지점장께 하나 더 질문을 좀 짧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지노믹 트리를 3월 29일에 제시를 해주셨었는데 오늘 무려 11%의 급등이 나왔습니다. 목표가는 15,0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계속 좀 더 끌고 가 볼까요? 지노믹 트리 사실 어제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뭐 바이든이 이제 뭐 암 정복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언론에 노출이 됐었는데요. 이런 부분이 이제 지노믹 트리가 좀 맞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대장암이라든지 방광암에 있어서 그 사전에 이제 뭐 암이 걸리기 전에 사전에 이제 검사하는 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올해 미국 진출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에 사용했던 것보다 효능과 시간적인 면에서 가격적인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요. 뭐 확률도 90%를 맞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는 사실상 안 쓸 이유가 없다라고 보긴 하는데요. 이러한 제품이 곧 출시되고 미국에서 출시되고 우리나라에 이제 뭐 사용되고 있는 뭐 대장암 같은 경우도 지금 건강검진 통해서 선택 사항으로 있어서 네. 결과적으로 매출은 급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정책적으로 급등이 나오기는 했으나 앞으로도 기업 내용도 좋고 모멘텀도 좀 대기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좀 매매를 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은 이성호 이사의 바이오니아, 김병수 PB의 현대 글로비스 그리고 황재수 지점장의 플래티어까지 만나봤습니다. 내일의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김병수 DB금융투자 잠실지점 PB, 황재수 신한금융투자 서울금융센터 지점장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의 단일가 거래 속 특징주들을 따라가보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입니다. 어제 특징주로 소개해드렸던 석경 AT와 루닛이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며 시세를 분출했는데요. 시간의 단일가 거래는 내일장까지 연결돼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면서 매매 전략에 잘 활용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뉴로메카입니다. 협동로봇의 강자죠. 정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수로 4% 강세 유지하면서 고점 마감한 종목입니다. 시간외에서도 긍정적 에너지 이어받아서 현재 3% 강세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4위 볼까요? 대창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부품에 사용되는 소재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오늘 외국인이 40만 주 이상 집중 매수하며 3%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며 구리 수요가 증가하는 것도 기대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의 단일가 거래에서 15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2.5% 상승하고 있네요. 3위 만나보겠습니다. 미래반도체 보겠습니다. 국내 반도체 클러스터 환경이 조성되며 수혜가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국내 유통 파트너 업체로 최근 높은 실적 성장도 달성했는데요. 오늘 정규장에서도 5% 강세로 마감을 했고 시간에서도 긍정적 분위기 이어지고 있습니다. 4.7%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네요. 2위는 어떤 종목일까요? 기산텔레콤입니다. 유무선 통신장비용 중계기 제조업체로 3월 중순에 저점을 딛고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드론 관련주로도 많이 아실 텐데요. 현재 3만 주 이상의 거래량 동반하면서 8%까지 상승률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대망의 1위 확인하겠습니다. 네온테크인데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MLCC용 절단 장비를 제조하고 판매하는 업체입니다. 네온테크 역시 드론 관련주인데요. 외국인이 3거래 연속 매수하고 있습니다. 정규장에서는 약보합으로 마감을 했는데 시간외에서 15만 주 이상의 거래량 터지면서 분위기 반전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현재 9.8% 상승하면서 상한가로 거래가 이어지고 있네요. 네, 그럼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1위 네온테크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드론 관련주로 성장성이 주목받는 종목인데요. 시간에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향후 주가 전망은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가 시장이 마감하고 뉴스가 나올 때 종목들이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단독 기사로 그 드론과 관련해서 그다음에 UAM과 관련해서 수도권 외에 이제 지역으로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을 단독 기사로 출회가 되었고요.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주가들이 많이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왜 빠져 있냐고 하면은 우리가 가깝게 주가는 향후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요인들이 가까운 시간에 나타날 때 주가는 강합니다. 그런데 그게 부족했었거든요. 부족했다가 이제는 어떤 기사든 단독 기사든 그런 기사가 나오게 되면서 이 부분이 팩트라고 연결이 된다 하면 주가는 또 추가로 상승이 가능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장 마감 이후에 업종과 관련된 좀 새로운 기사가 나왔을 때는 시간 외로도 주가가 강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챙겨보는 습관을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네, 현재 시간의 거래에서 네온테크, 기산텔레콤, 베셀 등 드론 테마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까지 체크를 해드리고요.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 5위 뉴로메카도 보겠습니다. 3월 중후반 가파르게 상승하며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면서 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최근 3거래 연속 다시 상승하며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에서도 강세 보이고 있는데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실까요? 우선 로봇주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보자고 강조를 드렸었습니다. 협동 로봇 부분과 감속기 부분입니다. 협동 로봇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관절, 이 부분은 단순한 공장에서 1차원적인 공정을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공정에서 공면이 들어갈 때는 다관절이 필요한데 이 기술력에 대해서 핵심이 감속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부각이 되어 왔고요. 때마침 삼성전자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투자를 단행을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협동 로봇 이런 종목들 중에서 유로메카 주가가 강했던 겁니다. 그런데 투자 경고에 돌입이 됐었어요. 근데 그 기간에 충족을 하면 투자 경고는 풀리게 되는데 그게 내일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투자 경고를 탈피를 하면서 한 번 더 시세가 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전체적인 산업, 이 성장 산업 안에서 주가가 빠르게 상승을 했을 때는 투자 경고에 돌입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점을 무시하고 주가는 상승을 하기도 하지만 좀 부담스러운 면이 있는 거죠. 그렇다 보니 투자 경고를 단 종목 같은 경우는 투자 경고의 마지막 날을 체크를 해보시면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이렇게 뉴로메카까지 살펴봤고요. 내일장은 어떤 키워드에 중점을 두고 저희가 대응해 나가면 좋을까요? 네, 내일장은 개별주 시세, 이 안에서 1분기 실적 시즌에 주목을 하자라는 점입니다. 왜 이렇게 나눠서 언급을 드리냐라고 하면은 개별주의 강세 시장은 지속되고 있어요. 종목들의 시세들이 좋습니다. 그런데 좀 과도한 측면들도 존재를 해요. 그 다음에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을 때 개별주 같은 경우 실적이 나오지 않는 종목들은 주가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가 내일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될 점, 물론 2차 전지 좋습니다. 다른 개별주 하루에도 20-30% 시세가 발생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1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했을 때는 개별주가 약세를 나타낼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내일 시장 바라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간의 특징주 그리고 내일장 키워드까지 살펴봤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훈 글로벌 파트너스 이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들은 내일장 흐름과 방향성을 같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의 단일가 특징주 탑5에서 내일 시장을 열어갈 종목별 베스트 전략까지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간의 특징주 탑5였습니다. 네, 아시아와 유럽 증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중국과 홍콩, 대만은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 청명절을 맞이해서 휴장을 했습니다. 지난밤에 미 고용지표 둔화에 경기 침체 우려가 짙어지면서 경계감이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전일 미국 증시도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자, 유럽은 이를 어떻게 이어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양지수 모두 보합권에서 조금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를 보면 2월에 공장 수주가 예상을 상회를 하고 있고 3월 서비스 PMI가 시장의 기대치에 부합을 했습니다. 또 오늘 밤에 미국을 포함해서 선진국 서비스 PMI가 나오는데 이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경기 침체 우려의 깊이를 좀 가늠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현재 독일 같은 경우는 0.14% 빠지고 있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도 0.05% 밀리면서 하락으로 우선 출발을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 짚어드린 서비스업 PMI, 미국의 3월 PMI 같은 경우는 2월보다 소폭 하락했을 것으로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컨센서스가 53.8인데요. 이에 부합할 경우에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으니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유럽 시장 출발 전해드렸습니다. 네, 종목을 만나는 즐거움, 종목 맛집 투데이 한경 코리아마켓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 내용을 다시 보고 싶은 분들은 유튜브에 내여주라고 검색하시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내용들 참고를 하셔서 포트 전략 잘 세워보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